이렇게 둔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순전히 전문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조언이 없었다면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것과 한국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 낭패를 당했을 만한 일이 많았다. 만약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수년간 고생했던 남호성 선배의 조언을 받을 수 없었다면 네팔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의 정글을 돌아다닐 때 훨씬 더 고생했을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양운석님의 조언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일산병원 김의혁 전문의와 관동대 의대 송재석 교수님이 없었다면 어땠을지는 상상하기도 힘들다. 진한치과 김주환 원장님과 미소지인 피부과 김세용 원장님, 진해드림 요양병원 이장규 원장님의 조언이 없었으면 알코올과 손만 있는 곳에서 내가 응급처치를 제대로 알고 했을 리가 없다. 차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사고에 대한 대응법들은 더 그라지의 황욱익님과 CKS의 조현우 대표의 도움을 받았다. 지진이 났던 2015년 카트만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데니스님께도 별도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지 생활을 현지인보다 능숙하게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험을 책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서산 대산초등학교 조미숙 선생님 덕택에 어린이들의 세계에서는 복합 골절이 사소한 사고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3세대 이후에 데이터 통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최문수님의 도움으로 알 수 있었다. 월간과학동화의 윤신영 전 편집장 덕분에 내가 놓쳤던 과학적 근거들을 봉합할 수 있었다. 개정하면서 추가로 넣은 정치적 재난은 민주연구원의 고한석 부원장님의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 콘텐츠에 관해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김장환 선배와 진용주 선배 덕분이다. SFM의 유승균 대표와 윤소라 성우님의 지적이 없었으면 대중적 콘텐츠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여전히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잊지 않고 감사 인사를 해야 할 분들이 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복진선 선배, 김동일 선배, 최선희 선배, 김보경, 김영민, 이인홍, 김영태, 박재민, 김진세, 조현우, 주종원, 정지호, 김성우, 조한경, 안형일, 오유석, 이종목, 정호재, 권민정, 최은주, 김선환, 허영, 이석진님께 감사드린다. 글쓰는 방법론 관련해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박성호, 권창호, 김수현, 박병준, 김용석, 김창규 님이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 밝힌다. 하지만 이 책은 다음 분들이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 기획자이자 공저자인 전명윤, 환타, 도서출판 따비의 신수진 편집장과 박성경 대표, 그리고 미화가 된 원고를 구제해주신 엄교 선생님과 상시 3중 언어 환경에서 살다 보니 가끔씩 중구난방되는 내 모국어를 바로잡아 준 편집부, 글 한 줄을 쓰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모니터만 노려보는 남편을 믿어준 아내 마닐라는 그 누구보다 힘이 된 존재이기에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어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 책의 공은 모두 이분들에게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과가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내 몫이다. 2017년 12월 성상원. 재난을 대비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건 재난 상황이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재난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렵다. 2016년 경주에서 지진이 난 뒤로 꽤 많은 사람이 일본의 각 지자체에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매뉴얼을 공유하는 것을 봤다. 그러나 일본은 건물 구조가 한국과 많이 달라 지진 대응법도 달라야 한다. 재난 영화를 보고 재난에 대비하는 사람도 꽤 봤다. 하지만 최악의 재난 상황을 다룬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투모로우나 2012 같은 재난 영화 대부분은 과학자들이 가장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는 영화들이다. 재난을 사회적으로 분석한 재난 불평등, 존 씨 머터시움, 장상미 옹김, 동력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떠한 재난이든 재난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자연재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혀 대비하지 않는 상태다. 즉, 재난의 첫 번째 국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난 그 순간보다 훨씬 전에 발생한다.
이어 사람들이 재난이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두 번째다. 그리고 어떻게 복구하느냐가 세 번째 단계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 사람들은 대체로 두 번째 단계의 스펙타클에만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가 무엇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자연재해가 재난이 되었는가,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해 다음에는 같은 재해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다. 내가 겪었던 2015년 4월 25일 일어난 네팔 대지진 역시 마찬가지였다.